안녕하세요. 미라클맘입니다. 오늘은 흘려듣기나 영어 원서 읽기 경험이 전혀 없는 초등학생의 영어 교육 고민을 주신 부모님의 사연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너무 막막해서 시작을 어찌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어머님께서 주신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5학년 여아를 둔 엄마예요. 4학년 때 그룹과에 8개월을 하다가 이사를 왔는데 근처에 학원가가 전혀 없는 동네라서 학습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집에서는 흘려듣기, 원서 책 읽기를 전혀 안 해본 상태고요. 어제 레벨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니까 그레이드 2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엄마표 영어로 해보려고 알아보다가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글을 읽었지만 저한테는 너무 막막해서 시작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표 영어를 알아본 지는 꽤 됐지만 아이가 영상물을 많이 보는 편이라서 흘려듣기 영상물을 들려주니까 거부감을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어서 더 알아보기도 힘드네요. EBS 라디오를 틀어줘 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포기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학생은 흘려듣기나 영어 원서 읽기 경험이 전혀 없는 초등학교 지금 5학년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룹과의 8개월과 학습지 진행이 전부라고 하는데요. 평소 우리말 영상물을 많이 보는 편이라서 영어 영상물 시청에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엄마표 영어를 시작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오늘 사연처럼 보통 제게 엄마표 영어 질문을 주시는 고학년 부모님들 글에는요,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바로 조급함과 불안감이에요. 아이가 고학년이 돼서 영어를 시작해야 되는데 보통 이 시기는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거나 또 기존 우리말 영상 노출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다양한 곳에 분산되어 있고 또 자신의 사고 수준보다 낮은 쉬운 영상물 보기나 영어책 읽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머니께서 엄마표 영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아마 제게 방법론적인 질문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께 먼저 엄마표 영어를 왜 시작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엄마표 영어의 방법론을 안다고 해도 오래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방법론적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는 연초에 보통 새해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를 연말까지 꾸준히 이어가면서 실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혼자서 세운 목표를 실천해 가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와 함께 해야 되는 엄마표 영어라는 장거리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영어 교육 방법들 중에서 왜 하필 엄마표 영어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이 무조건 시작하게 되면요. 이건 역시 얼마 가지 않아서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따라서 남들이 이게 좋다더라. 엄마표 영어 하는 아이들 영어 잘한다더라. 이런 추상적이고 남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왜 아이와 엄마표 영어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시작하시기를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엄마표 영어는요, 단순히 영어책만 읽고 영상물만 보면 영어 실력이 좋아지는 마법의 빗자루 같은 그런 학습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들께 인풋 없는 아웃풋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많이 듣고 많이 읽어서 충분한 영어 인풋을 만들어줘야 그에 합당한 아웃풋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인풋을 만드는 과정이 저학년들에 비해서 고학년 아이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고학년 아이들은 유아나 저학년 아이들에 비해서 더 훌륭한 학습 능력과 사고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영어 원서를 읽고 쉬운 영상물을 보면서 인풋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아이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매일 꾸준히 책을 읽고 영상물을 보는 게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고학년 아이들과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려고 한다면요. 엄마가 먼저 왜 내가 아이와 엄마표 영어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아이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만이 엄마표 영어를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엄마표 영어를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질문 주신 어머님처럼 엄마표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먼저 제가 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7세에서 10세 아이 엄마표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왕초보만 보세요 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먼저 시청을 좀 해주세요.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알고 계시면 훨씬 진행이 수월해지거든요. 오늘은 그 영상을 보셨다는 가정하에 보충적인 부분만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아이가 읽을 책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아이의 현재 레벨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요즘 학원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AR 테스트가 가능하거든요. 또 온라인으로 렉사일 테스트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한번 테스트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AR이나 렉사일 테스트가 아닌 다른 레벨 테스트를 보셨다면 그 수치들을 근거로 AR이나 렉사일 지수를 가늠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책 레벨은 AR이나 렉사일 지수로 레벨을 구분을 하고 선택하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의 리딩 레벨을 알게 되었다면 아이의 레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레벨의 책을 집중 듣기 교재로 일단 선택을 하시고요. 아이가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만만한 책을 아이가 혼자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선택을 하셔서 매일 읽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절대 쉬운 책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쉬운 책 읽기를 꼼꼼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쉬운 단어와 문장을 다양한 책에서 접하면서 영어의 감을 익히고 이렇게 단단하게 영어 기초를 쌓아 놓으면 높은 단계로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고 영어책 읽기를 해나갈 수 있거든요. 책 읽기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나 문장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최대한 그림과 책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유추해 보도록 하고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책 읽기를 멈추거나 또는 단어를 찾거나 단어를 외우지 않는 게 좋아요. 단어를 찾고 외우는 것은 아이가 쉬운 책 읽기와 영상물 시청으로 인풋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난 후에 영어책 읽기 습관이 자리 잡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단어 외우기와 문법 학습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엄마표 영어도 단어 문법 학습서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물 시청은 아이가 영어 영상물에 대해서 거부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아이와 이 영상물을 왜 시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충분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세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영어가 들리지 않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이도 마찬가지니까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자고 아이에게 설득을 하면서 이해를 한번 시켜보세요. 아주 쉬운 영상물 시청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기 좋은 영상물에 대한 영상도 제가 이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을게요. 영어 영상물 시청은요, 영어나 한글 자막이 없는 상태에서 시청을 하도록 하고요. 쉬운 영상을 선택할 때도 엄마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선택을 하시고 시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하루 한 편부터 시작을 해서요, 익숙해지면 시청 시간을 늘려보세요. 간혹 아이들이 빠른 속도의 디즈니 영상이나 영화 영상을 시청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 영상물을 시청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빠르거나 효과음이 큰 영상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페파피그나 맥스앤 루비처럼 쉽고 속도가 빠르지 않은 영상으로 시작을 해서 영어 듣기가 익숙해지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아이들이 원하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해보세요. 아이들이 고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할 때도 아이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에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주변에 엄마표 영어 하는 분들 중에 낭독 진행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낭독이 좋은 영어 학습 방법인 건 맞는데요. 아직 영어책 읽기에 익숙해지지 않은 아이들이라면 처음부터 낭독을 시키는 건 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영어라는 무거운 짐을 지는데 거기에 짐을 하나 더 지우는 것과 같아서 아이들이 영어책 읽기 자체를 숙제로 느낄 수도 있고요. 책의 부피가 많아지면 영어책 읽기를 기피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영어책 읽기 초반에는 낭독보다는 집중 듣기, 혼자 읽기, 흘려듣기 같은 진행이 습관이 잡힐 수 있도록 먼저 이끌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익숙해지면 그때 낭독을 추가를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책 읽기는 가능하면 책 읽기 재미를 찾으셔야 돼요. 한 권이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찾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그런 책들을 한 권씩 한 권씩 늘려가야 돼요. 재미있는 책을 찾게 되면 아이들은 스스로 책 읽기를 즐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어 진행이 정말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혼자가 힘들다면요, 스터디나 함께하는 모임을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면 또 다른 분들의 진행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힘을 내는 모습이 자주 보이거든요.
대신에 이런 스터디를 활용을 하실 때는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들을 비교하거나 그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 먼저 시작하고 투입한 시간이 많은 아이들이 현재 우리 아이보다 잘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 역시 꾸준한 인풋을 채워간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도 인풋이 없는 아웃풋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비교보다는 꾸준한 인풋 채우기에 집중을 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